그렇죠. 고객한테 보험료를 대납할 수는 없죠. 안 돼요. 불법이죠? 안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 계약이라서 전 공과사는 뚜렷하게라는. 저는 항상 정도 영업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설계사이기 때문에. 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셨는데 저도 사실 되게 고민이거든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사실 되게 걱정돼요. 맞아요, 맞아. 옛날처럼 뭐 내가 가서 해줄 수 없잖아, 수발을. 그렇다고 며느리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딸도 없고 이게 이제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30대 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 간병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문의를 주셨거든요.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는데 간병인 보험도 종류가 있어요.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이제 간병인 보험. 네. 아니면 우리가 영수증 처리를 보험회사에서 하는 게 이제 간병비 보험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둘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많이 추천하냐고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가 좋을까? 이건 되게 선택이 좀 어려운 문제 맞죠.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 고객님들의 성향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병비 보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제 노인의 연령층들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양병원들이나 이제 요양인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용을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맺은 제휴업체가 이렇게 다 엄청나게 많지가 않잖아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간병인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에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네, 아니면은 이제 내가 실제로 이제 사용한 금액들을 뭐 실손 청구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고용한 비용보다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내 성향은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그게 시스템적으로 좀 원활해야겠죠. 원할 때 딱딱딱 그쵸, 보내주고. 근데 이제 또 큰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간병인, 이제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 주기가 3년 갱신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 비갱신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건 조금 아쉽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간병비 보험 같은 경우는 뭐 갱신도 있지만 갱신 주기도 3년처럼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갱신, 30년 갱신 이런 식으로 조금 종류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 보험도 있어요. 비갱신도? 네.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대부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20대나 30대 분들이 준비를 하는 보험이 아니거든요. 30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의 보험을 들어주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연령대 분들이 직접 수술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50대에서 60대 부모님들이 많으시고 특히나 이때는 뭐 약 복용하시는 거나 치료받으시는 거 아니면 이제 어디 질병 하나씩은 조금씩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특히나 비갱신이 엄청 비싸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20년 납하시고 100세까지 보험료 변하지 않는 비갱신을 해도 5만 원대. 아, 보험금이 얼마나요? 보험금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간병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15만 원 정도. 15만 최대. 원. 네. 근데 보험료는 유병자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5만 원 수준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3만 원대. 저렴하죠.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은 아니네요. 보험금이 나오는 게 15만 원인데 보험료가 3만 원 내지 5만 원이다. 이게 주변에서도 보면은 간병인을 쓰면은 한 달에 3,400 우습게 깨지더라고요. 그쵸. 또 이것도 그냥 한 번 15만 원만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일수에 따라서 첫날부터 15만 원씩이 지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납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며칠간 지원을 해주죠? 최대 180일. 아, 그러면 너무 괜찮다. 충분하네요.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가 또 흔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 뭐 화폐 값어치가 달라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버는 게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계속 오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거나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요양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또 엄청나게 오르거나 변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고용인을 조금 더 특수 간병이 가능한 그런 간병인들을 고용하게 되면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체증형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5년마다 가입 금액을 10%를 올려줘요. 그럼 15만 원이 5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16만 15,000 원이 붙어서 16만 5천 원이 되는 거고 또 또 5년 5년이 지나면 또 역시나. 15,000원 올려주고. 네, 맞아요. 아, 근데 여담인데 그것도 근데 가능한가? 내가 이제 부모님이 있고 이게 내가 직업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간병인을 내가 뭐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따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 그리고 내가 내 부모님을 간병을 해줘. 그리고 다 영수증 처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직업이 요양보호사인데. 근데 이거는 저도 이거 부모님한테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빡 드는 게 예전에 한번 이제 부모님이 입원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며느리가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직장인은 우리 부모님 뭐 병원에 계시다고 뭐 휴가를 열흘 낼 거야, 뭐 20일을 낼 거야,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도 외벌이어서 다행히 제 와이프가 이렇게 좀 도움을 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요즘에. 그쵸. 그러니까 이걸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해드려야겠다. 보험료는 부모님이 내시고. 근데 이게 웃을 수만 없는 게 저희 부모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 걱정되시니까 준비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우리 자녀에게 짐 되기 싫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나중에 짐이 되거나 손 벌리지 않게 이런 간병인 보험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실제로 요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직접. 직접? 원해서. 우리 원해서. 딸과 아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 바쁜데 오라고 하고 싶지 않고 보험료도 직접 내시고. 네. 어머님 보험이시고 어머님한테 돈이 들어갈 거니까 그럼요. 이제 곧 저한테 주시겠죠. 굳이 제가 내드릴게요는 했어 안 했어? 감사합니다 고객님. 엄마 아니고 고객님. 제 고객님이시죠. 제가 사업 영수증 처리나 보험금 청구 다 도와드리고. 그렇죠. 고객한테 보험료를 대납할 수는 없죠. 안 돼요. 불법이죠. 안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 계약이라서 전 공과사는 뚜렷하게 하는. 저는 항상 정도 영업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설계사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요. 제 모든 고객님들이 평등하게 관리를 받으시고 클린한 계약권들을 할 수 있죠. 너무 올바르다. 너무 마인드가 참.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험료가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되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연령대가 높아지시면 어쨌든 수입원들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만 원대 정도면은 꾸준하게 납입하시는 거에도 큰 맞아요.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맞아. 이 정도는 직접 하셔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간병비가 되게 이슈가 많은 것들은 이제 치매 때문에. 저도 제일 걱정해요, 치매가. 왜냐면 이제 내가 뭐 질병으로 인해서 잠시 거동이 불편한 거는 어쨌든 나의 인지 능력이 있고 내가 어쨌든 생각과 움직임이 될 수는 있는데 그쵸. 이제 조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럴 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내 인지 능력 자체가 이제 상실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내가 밥을 먹을 때만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옷을 입을 때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24시간 동안의 케어가 필요한 질병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완치라는 개념도 사실은 암이나 이런 것들은 완치가 뭐 이제 짧게는 뭐 90일, 길게는 3년이라고 보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7년 이상이라고들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쵸.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게 사실은 제일 그쵸. 안타까운 거죠. 그럼 치매로 만약에 요양병원에 들어가도 간병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좀 가입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라든지 약을 복용하시는 여부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은 2만 원 정도. 2만 원? 네. 그래도 한 달이면 60만 원씩 그쵸. 받는 거네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간호병동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3만 원씩. 맞아. 간호통합 서비스가 되면 또 외부 간병인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병원 내에서 정해져 있는 간호통합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그 비용 자체가 내가 개인 간병인을 구하는 것보다는 저렴해요. 그쵸.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만 원씩만 하루에 3만 받으셔도 어쨌든 큰 부담을 줄이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역시나 이 부분도 5년마다 10%씩 체증이 되니까 점점 가입 금액은 커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일찍 가입을 해두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체증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체증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요즘에는 안 그래도 이 상담을 하거나 이래도 보험 쪽에서는 특히 이 간병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예전에는 어떤 솔루션을 드렸냐면은 연금 많이 준비하셔라. 아니면 금융 그쵸. 자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두시던지. 왜냐면 사실 이거 보험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원하던 보험이었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활용을 하기가. 그 효도보험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효도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죠. 맞죠.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들 같아도 24시간 간병을 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쉽지 아니거든요. 않죠. 이게 체력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머니 간병을 한다? 못하죠. 어머니가 싫어하지. 그쵸. 네. 또 성별이 다르게 되면 네. 불편하실 수도 그렇죠. 있고 불편하지. 그렇죠. 간병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쵸. 이거는 이제 보험으로 좀 해결을 한다라면은 미래의 어떤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보험료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가지고 의뢰인분도 아마 처음에는 조금 부담을 가졌다가 이게 부모님한테 다 해도 저렴하게 하면 6만 원, 그럼요. 조금 이제 비갱신형으로 해도 10만 원이면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커피 사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마키아토보다 싸네요. 한 달에. 한 달에 20만 원보다 싸잖아요. 커피 끊어버리고 차라리 이걸 해드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정보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